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격화되어서 그것이 이제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이번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창당을 하겠다. 뭐 이런 글을 X에 올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TV 인터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날선 이제 공방을 좀 했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뭔가 이제 불확실성이 생겨났고요. 음, 그래서 이제 좀 하락을 했고 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일종의 투매가 일어났는데 본장에서는 초반에 투매를 받아내고 약간 반등도 시도를 했어요. 예. 하지만 어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런 타이밍에 걸려서 자, 만약에 나스닥이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날이었다라면은 여기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타이밍이 안 좋았다. 예. 자,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여기서 많이 내렸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예,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겠다. 데이터가 괜찮다면 7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예, 미묘한 입장 변화가 있었죠. 예, 그리고 관세 이 정책 이것이 없었다면 좀 더 빨리 금리 인하를 이미 했을 수도 있다. 그런 또 이야기를 했고요. 예. 자, 근데 이제 그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약간 고용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예, 실험 그 뭐야 그 좀 사람들이 취업을 잘 하고 있다. 그 얘기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막상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주식시장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막상 금리 인하를 했더니 왜 주가는 하락을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매크로적인 이런 것보다는 가격의 움직임에 더 집중을 해서 보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높은 이런 가격 상승이 있다.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주면 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만큼 여기서 계속 쭉쭉 잘 갈까? 항상 주식 가격은 조정이 필요하다. 예, 조정이 이렇게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것도 사실 이렇게 중간에 조정을 잘 섞어가면서 올리더라도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길게 잘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길게 쭉 뽑아 올렸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큰 조정이 있었죠. 예. 자, 지금 상승 정도는 2023년도 여기서 한 이 정도. 예, 이것보다도 더 큽니다. 여기서 더 가파르게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북은 어디에서 이제 고점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항상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쓰리봉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리봉이나 이 쌍봉 이 하락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때 무슨 일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간에 뭐 조정을 좀 이렇게 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더 이제 길게 갈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머스크가 이제 이제 정당을 창당하겠다. 그 말은 계속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비너스 프로젝트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약간 좀 이렇게 가설일 수도 있어요.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이 비너스 프로젝트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일론이 아닐까, 혹은 일론이 이 비너스 프로젝트를 추종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 비너스 프로젝트는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뭐 제야의 어떤 숨은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 뭐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기차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뭐 태양열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경제 부분에서, 현재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연준이 그 달러를 막 찍어대서 그것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비너스 프로젝트 이쪽 사람들은 이 인플레를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다. 예, 이 미국과 그러니까 금융 세력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무한대로 돈을 찍어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를 계속해서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아무 대책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한마디로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찍어대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부채가 줄질 않고 있죠. 거의 뭐 상상 초월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죠. 그것은 돈을 찍어댄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거를 팔죠. 미국 채권 10년물, 20년물 막 채권을 팔죠. 그런데 그 채권을 발행할 때 아무 무슨 담보니 뭐 근거가 없어요. 그냥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이것저것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갑자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비너스 프로젝트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가나 사람들이 계속해서 빚을 지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로봇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노동에서 해방을 시키고, 로봇가 일하면서 이제 인건비가 적게 되니까 물건 가격을 하락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긴 잉여의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노동에서 해방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에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노동을 하면서 살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인간 본연의 활동,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던가 예술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이런 것을 누리면서 이제, 그리고 우리 인간 본연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어떤 친목 동호회 활동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활동에 더 매진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보통 뭐 다들 대학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도 생기고 물가가 낮게 돼서 안정이 되면은 다들 대학원도 더 많이 갈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공부, 그래서 기술 개발 뭐 이런 쪽으로 미래가 이렇게 발전되게 만들겠다, 이제 그런 조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뭐랄까 지점을 이제 지금 경제 분야, 금융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이제 일론이 만약에 뭐 정당을 창당해서 나중에 뭐 대통령까지 되고 막 그러면은 아마 일론은 연준을 폐지시키려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 달러 화폐 이 패권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이용해서 그 기존의 이제 달러의 이 세상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론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엄청난 혁명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세력들은 정말 주적이죠. 너무 싫죠,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자동차 만들던 제너럴 모터스나 현대기아, 뭐 벤츠, 뭐 이런 회사들은 일론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도 편하게 그냥 엔진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골치 아프게 됐죠. 부랴부랴 막 전기차도 만들어야 되고, 충전소도 태워야 되고, 할 일이 많아졌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세력들은 뭔가 이런 도전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편하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도전자가 나타나면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주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일론은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은 계속해서 조용히 지낼 사람은 아니다. 뭐 정치가 됐던 뭐가 됐던 계속 그 조용히 지낼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주식은 테슬라 주식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높은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패턴을 보이는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에서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그다음에 돈, 그러니까 뭐 분산 투자,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거. 그 충분한 시간을 들인다는 건 뭐냐면, 이런 행위를 하는 CEO가 있고 이런 회사, 이제 전기차 회사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이렇게 쭉 가기가 좀 어려워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잘 좀 성장을 하다가도 이렇게 역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대해서 이게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요만큼 조정했으니까 뭐 내년부터는 막 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게 그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올라갈지, 앞으로 이 조정이 2년, 3년이 더 걸릴지, 이거는 좀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실 때 많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처럼 좋은 종목이 없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 사서 이렇게 팔고, 사서 팔고,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이제 특성을 이해하면
일론 뭐 나쁜 놈 뭐 이렇게 욕할 것도 없어요. 예. 예. 뭐냐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주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식을 뭐 욕할 수는 없죠. 예. 오히려 저런 주식인지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한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해야겠죠. 예. 자, 그래서 이 테슬라 투자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도 항상 거래량, 뭐 거래 대금 순위 항상 세계 1등입니다. 네. 그래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예. 자, 그리고 인도량 발표가 이제 오늘 저녁 한국 시간, 인도량 발표가 저녁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냐, 바로 이제 인도량 발표 때문에 그런데, 이 인도량 발표가 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 10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10시 부근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컨센서스, 그러니까 세력들의 컨센서스는 38만 대,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한 35만 대급. 그러면 실제는 이 중간 어디, 예. 어디 36, 37, 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 그러니까 38만 대를 넘어가는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 서프라이즈로 상승을 하고요. 예, 급등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못 나온다. 그러면은 뭐 못 나올 줄 알았어 하면서 다소 조금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35만 대도 못 미친다. 그럼 상당한 급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뭐 40만 대 이상 막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지 못하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예, 한 37, 뭐 36, 뭐 이 정도 나오면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때 이게 30만 대, 30만 대, 뭐 30만 대, 그러니까 40만 대 이상은 못 가고 하면은 결국에 연 단위로 보면 작년에 이미 이제 역성장. 근데 올해 추가로 역성장. 작년보다 총 1년의 판매량 이제 추가로 역성장을 하게 되면 아무리 테슬라라고 해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만 부여된 상태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한 번은 갔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고, 예. 결국에는, 예, 장부상의, 예, 이 이익률, 총 매출 막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뭐 170만 대 팔았으면 이제 올해는 한 200만 대 이렇게 분기당 50만 대씩 해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50만 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테슬라 상하이 공장 뭐 다른 공장들 다 합치면은 50만 대 이상급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36만 대를 만들어서 팔았다 이번 분기에 거의 이게 한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 그 어떤 생산 캐파의 마이너스 40%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40%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것은 뭐냐면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0%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더 많이 생산을 했다가는 재고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 이게 획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전기차 보조금 요번에 이제 세제 이제 안이 통과가 될 것 같은데 하원에서만 통과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이제 하반기란 말이에요. 하반기에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진 미국,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안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보조금 사라진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을까? 결국에 그러면은 저가형 자동차를 지금 뭐 모델 Q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이제 이거에 맞춰서 내놓아야 되겠죠. 그러면 또 오히려 또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조금 지금 공장을 추가로 멕시코 공장을 지금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무슨 행사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멕시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지 못하죠. 아, 참 안타까운 게 이 멕시코 공장인데. 아, 참 그래요. 예. 그 미국에 이제 지금 저기 뭐 보편관세 10% 이걸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많은 부품을 이렇게 가져다가 차를 만드는데, 또 차는 주로 알루미늄하고 철로 만들죠. 그럼 철강 관세도 이제 생겨났고, 예. 이래저래 뭐냐면 이 제작 단가가 자꾸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익률이 떨어지죠. 거기다가 이제 이거 완전 삼중고예요. 거기다가 보조금 사라지고. 그러면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똑같이 팔아도 이익률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고금리 상황, 또 미국의 경제가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전기차 테슬라 자동차가 갑자기 뭐 36만 대를 팔다가 갑자기 50만 대를 이렇게 가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회복이 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걸린다는 거죠. 그 신차를 만들어서 내놓더라도 공장 자체가 캐파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가형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면 추가 공장, 멕시코 공장이 필요한데 아직 뭐 삽질 한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멕시코에서 만들면 관세를 매기겠다 이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또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단점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단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장점도 생각해야겠죠. 뭐 로버트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팔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쉽지는 않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판매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FSD 판매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네,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작년에 그 한 달 동안 무료 이용도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구독료도 반절로 낮춰주고 해도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판매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뭐 FSD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집에서 마트까지 이렇게 혼자 개입 전혀 없이, 편집 없이 그렇게 보여주는 영상이 정말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오스틴 공장에서 근처에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차를 배송을 했는데, 그 반향이 별로 크지 않는 게 이미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 차량의 FSD 능력은 이미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역시 이렇게 하면은 배송료가 줄어들겠네. 배송비 줄어드는 그 인건비 줄어드는 것은 그건 사실 얼마 안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프리몬트나 텍사스 공장에서 만들어서 뭐 한 3, 4일 걸리는 지역에까지 그 차를 배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배송 트럭에 실어서 각 지역 포인트들을 다 옮겨야 되고, 또 배에다 실어서 해외로 또 수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송 관련 비용은 어차피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송 뭐 주변 지역에 배송을 좀 한다고 해서 다소 인건비가 조금 절약이 되겠지만 획기적인 건 아니다. 진짜 획기적이려면은 결국에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라이센싱으로 팔아서 그렇게 해야지 돈이 이제 쭉쭉쭉쭉 들어오거든요. 근데 로보택시도 그렇고 지금 뭐 10대 뭐 앞으로 뭐 100만 대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장부상에 이
뭐랄까,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려면은 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예. 근데 당장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이 와중에 이 일론이 자꾸 트럼프하고 싸우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다. 예. 그러면 이게 또 복잡해진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제 어떤 회사가 그 매출이 증가하면서 레벨업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과거에 봤어요. 예. 이제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예. 증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상하이 공장, 그러니까 프리몬트에서 상하이 공장 짓고,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 짓고 하면서 캐파가 늘어나면서, 예. 뭐 20만 대급이었던 것이 30만 대급, 40만 대, 50만 대급까지 올라가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캐파 증가를 보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제 과거에 경험해 봤는데, 앞으로 또 이런 것을 거칠 수 있을 것이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공장 증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 현재 공장에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마 한 55만 대 정도 될 겁니다. 분기당. 근데 이거를 언제 100만 대급으로 올릴 것이냐. 네. 근데 일론은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대기아처럼 막 뭐 도요타 자동차처럼 뭐 700만 대, 뭐 800만 대 이렇게 연간 이렇게 막 만들어서 팔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가려면 결국에는 총 매출, 이익률, 회사의 덩치가 커져야 된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게 장부상에 잡혀야 되는데,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한 2배 이상 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천천히 그렇게 돈을 더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테슬라의 상승은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저점이 지켜지기를 바라야 되고요.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이 추세를 벗어나서 이거 이제 이 상황하고 비슷한데, 이 추세를 벗어나서 이 뒤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황도 비슷하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무너졌죠. 지금 무너진 상황인데, 예. 그럼 이전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예. 이전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또 올라가면 되는데, 요쯤에서 이제 이 이전 저점 가격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쯤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죠. 예.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갈 것이냐. 작년처럼 이렇게 해서 요쯤에서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깨져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힘든 시간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고, 뭐 175, 100 이쪽까지 이제 내리는 것이고, 그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거 소화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등을 시켜서 또 이렇게 가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전 저점의 지지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냐.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 전 저점의 지지를 받으러 이렇게 깨져버렸잖아요. 이 전 저점의 지지를 받으러 갈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여기는 지금 외바닥이라서, 이게 중간 바닥이라서 이건 뭐 이렇게 큰 바닥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이렇게 던져지게 되면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엔 주가는 악재가 나오느냐 호재가 나오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인도령 발표가 오늘 저녁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도령 발표가 쇼크를 받게 되면 여기는 깨지고 그 다음 이제 이 전 저점, 중요한 저점이죠. 이 중요한 저점을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 인도령 발표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일론과 트럼프가 이제 말싸움을 계속해서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추가로. 왜냐면 지금 이번 7월 초에 뭐 7월 4일에 그 저기 휴일, 예, 독립기념일도 있고, 그 다음에 하원에서 세제안 통과도 있고, 또 7월 9일인가 이때까지 이제 관세 법안, 아니 관세 정책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미국은 이제 보편 관세 있잖아요. 10%. 그 다음에 뭐 그 종목 관세 막 그런 것도 이제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이제 하반기는 관세가 매겨진 제품들이 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결국에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이런 것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령 발표 이런 것이 몰려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굉장한 변동성을 견디셔야 된다. 좋은 방법은 분할 매매입니다. 감사합니다.